여러분, 매일 쓰는 스마트폰처럼 내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계속해서 똑똑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바로 그런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한가운데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이른바 SDV 시대의 핵심 설계자로 떠오르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페스카로입니다. 오늘 이 기업에 대한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6가지 순서를 따라가면서 페스카로의 성장 가능성과 숨겨진 리스크를 샅샅이 살펴볼 겁니다. 시장의 기회부터 기업의 본질,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목표 주가와 최종 투자 판단까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의 대격변기죠.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기계덩어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말 그대로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고 있습니다. 페스카로라는 기업을 이해하려면요, 이 SDV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을 자동차에 그대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돼요. 앱 업데이트하면 새 기능이 생기잖아요?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자율주행 성능이 더 좋아지고 없던 기능이 추가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자동차가 거대한 컴퓨터가 됐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해킹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달리는 내 차가 해킹당한다면?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모든 자동차는 사이버 보안을 의무적으로 갖추어라. 바로 이 강력한 규제가 페스카로 같은 보안 전문 기업에게는 거스를 수 없는 순풍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보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의 중심부로 들어오고 있는 기업. 오늘 우리가 집중 분석할 주인공 페스카로를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대체 어떻게 이 기회를 돈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들여다보죠. 페스카로의 사업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매출의 약 90%가 핵심 사업인 보안 솔루션에서 나옵니다. 한 우물만 제대로 파고 있다는 건데 그 우물이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시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페스카로의 진짜 경쟁력, 그 숨겨진 무기는 바로 이 티어 0.5라는 독특한 포지션에서 나옵니다. 보통 완성차 회사가 있고 그 밑에 부품사가 있잖아요. 페스카로는 바로 그 중간에 들어가서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뼈대, 즉 아키텍처를 설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이 설계에 페스카로의 기술이 들어가면 나중에 다른 경쟁사가 비집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종의 강력한 해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투자자들이 페스카로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 이 회사를 달리게 하는 성장 엔진은 과연 무엇인지, 그 핵심 투자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숫자 하나로 요약됩니다. 1,000억 원. 이게 그냥 우리가 앞으로 이만큼 벌 거예요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다 찍어서 확보해 놓은 미래의 매출이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회사의 성장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현실에 가깝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저 1,000억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이렇게 든든한 4개의 기둥이 버티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준 시장이라 망할 수가 없고 기술은 자동차를 넘어 로봇까지 뻗어나가고 있죠. 세계적으로 기술력도 인정받았고 한 번 고객이 되면 80% 이상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 4가지가 맞물려서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죠?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듣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렌즈를 반대로 돌려서 페스카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숨겨진 리스크들,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체크포인트들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경고등은 바로 이겁니다. 영업이익률.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즉 버는 돈의 총량은 늘고 있는데 정작 비용 다 떼고 실제로 남는 돈의 비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연구개발비나 인건비 같은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를 이익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장 뒤에 가려진 이 수익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재무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오버행인데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상장 전에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대량의 주식 물량이 언제든지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주가가 오르려고 할 때마다 위에서 꾹꾹 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밖에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페스카로의 매출은 결국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의 생산 계획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차질이 생기면 페스카로의 실적도 미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시장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아니까 현대오토에버 같은 대기업들이 언제든지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경쟁 위협도 항상 존재합니다. 자, 지금까지 페스카로의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과연 이 주식의 적정 가치는 얼마로 봐야 할까요?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 목표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가를 평가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동네 친구들이랑 비교해보는 거죠. 이 표를 보세요. 비슷한 사업을 하는 현대오토에버나 슈어소프트테크를 보면 시장에서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페스카로는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주가가 경쟁사 수준까지 훌쩍 뛰어오를 수 있는, 즉 상승 여력이 아주 크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왼쪽처럼 회사가 수익성을 개선하고 중국 시장까지 뚫는 등 모든 게 잘 풀리는 최상의 경우에는 주가가 4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른쪽처럼 리스크들이 현실화된다면 1만 원 후반대까지 밀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이 두 가격 사이의 넓은 범위가 바로 페스카로라는 주식이 가진 기회와 위험의 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결국 이 주식을 두고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핵심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최종 판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페스카로 투자는 이 양쪽 저울 사이에서의 줄다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 저울에는 법이 보장하는 시장의 지배자라는 엄청난 강점과 성장성이 놓여 있고요. 다른 한쪽 저울에는 수익성 악화와 오버행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부담감이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이 둘 중 어느 쪽의 무게를 더 무겁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페스카로는 지금의 어려움은 잠시 거쳐가는 성장통일 뿐인 미래의 시장 지배자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화려한 성장 스토리만큼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오른 기업으로 보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곧 여러분의 투자 결정을 이끌어낼 겁니다. 최종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